네,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이거 제가 이번 달에 같이 읽어보자고 이제 같이 제가 선정한 책이고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저는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했을 때 대표가 가장 필요한 거는 영업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업 자체에 일감을 따와야 돈이 돌 거고 그 일감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내려가지고 같이 일을 수행하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영업 자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긴다는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사업을 초기 단계에 있잖아요. 초기 단계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의 영업 능력 자체가 회사의 엄청난 큰 자산이고 이게 회사의 역량 자체가 돼버리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영업에 대해서 그 굉장히 안 좋은 편견? 난 이런 게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영업을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가지고 6월 달 정도였나? 영업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간 책들을 꽤 읽었었어요. 한 다섯, 여섯 권, 일곱 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이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 그 되게 불편한 영업들 있잖아요. 강매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누가 속여먹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그 저차원, 그 퀄리티가 낮은 영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영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 영업자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해준 가장 그 생각을 하게 해준 데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이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저희 단톡방에서 한번 공유 드렸었죠. 번영, 종교, 선행, 인간에 대한 믿음, 교육, 읽고 쓰는 능력 모두 판매의 결과다. 이것도 모두 판매를 통해서 생겨났다. 판매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세일즈맨은 열정을 갖기 힘든데 세상에 얼마나 세일즈맨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열정도 생길 수 없다. 뭐, 그 책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상의 모든 상품들 있잖아요. 상품들이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세일즈맨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 돈과 함께 교환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선에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세일즈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 조금 더 퍼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세일즈는 되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되게 좋은 상품들, 좋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게 팔려나가지 않으면 자기의 가치,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일즈맨들은 이걸 기꺼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파하는 역할을 엄청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이 책에서는 세일즈맨 자체가 되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여러 자기계발서들을 읽어봤지만, 결국에는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랑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좋은 세일즈맨이 된다는 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씩 얘기해 드리면은, 어, 일단,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이 진짜 진짜 필요하면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없이 그냥 사기도 하지만 근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그냥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약간의 필요를 만들어서까지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세일즈맨이 되려면은 그냥 사람 자체가 호감이어야 한다. 그게 어떤 종류의 호감이든. 이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나오는 이 인용 구드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강연장에 초대가 됐는데 맨 마지막 강연이 끝날 때쯤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강연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자기 PR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여기에 제 PR을 하려고 왔지만 이미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일찍 마치고 뭐 좋은 날씨를 즐기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끝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호감이 생겼더니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과 그 뒤로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 세일즈맨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세일즈맨이 입 밖에 꺼낸 말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영업에 국한된 말은 아니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언행일치라고 말하는 게 엄청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신뢰가 사실 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세일즈맨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세일즈맨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되거든.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영업하면서 당했던 그 기분 나쁜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말을 지키지 모르는 그 하급 세일즈맨들에 의해서 어 그냥 형성된 나쁜 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정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한 말은 꼭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했는데 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아 이게 좀 언행일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사업을 키우려면 이거 조금 이따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업을 키우려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뭔가를 책임진 때 확 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책 말고 이 책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다른 책에서도 되게 영감을 받았던 게 그, 빌 게이츠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MS 도스를 납품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MS 도스를 납품하려고 했을 때, 뭐라 그랬냐. MS 도스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 판매를 할 때 제가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길까지 그걸 만들어서 납품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일화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었는데, 항상 내가 준비된 것만 하려고 하면 그만큼 성장이 더디고 진짜 성장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내 능력에서 약간 조금씩 벗어난 것들을 계속 책임지려고 할 때 사업이 성장하는 게 아닐까. 나 자신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책임하게 무조건 일을 벌리고 다녀라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약간 더 조금 무리하는 것들.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될수록, 신뢰라는 내 말을 지키는 그 수가 늘어날수록,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라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만해. 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고, 이 신뢰가 어느 순간 돈으로 바뀌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건 저도 많이 경험했던 건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서평을 쓰잖아요. 이게 서평 쓰는 거, 그 행위 자체로는 전혀 돈이 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뭐 서평 쓴다고 해서 뭐 출판사에서 광고를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행위 자체였는데, 제가 블로그 대행 사업을 시작할 때, 어, 이 제 서평을 봐주시던 분들이 꽤 초반에 많이 맡기셨어요. 그 블로그 대행을. 왜냐면, 제가 서평을 한 달에 1년에 100권 쓴다고 이렇게 했었고, 그 일들을 계속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자기가 약속한 내용은 어떻게든 해내네. 이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조금 회사의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내가 맡은 말에 이렇게 계속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좋은 세일즈맨은 사실 이 책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파는 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품들이 실제로 잘 팔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맨, 좋은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거의 핵심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필라테스 센터는 사람들의 그 근골격계 통증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건 엄연히 병원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냥 생활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게 또 운동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필라테스 좋다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종류의 사업이 되는 거고. 마케팅 대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블로그에 글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분들을 대신 해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면 난 엄연히 상대방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거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세일즈가 잘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이게 뭐냐면은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마케팅과 세일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마케팅은 그 세일즈 하는 사람과 고객이 만나기 직전 단계까지 만나는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케팅은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공신력 있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만나기 전에 미리 그 분위기를 조성해 놓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많은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도 막 TV 광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거고, 그게 특정 순간이 돼가지고 그 상품이 필요했을 때 딱 떠올리면서, 아, 그래, 여기 TV 광고에서 봤어. 여기 믿을 만한데, 라고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 제대로 되면 세일즈가 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거 말고라도, 어, 판매 전에 신뢰를 쌓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평판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 추천을 통해서 이런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 필요하다면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회사라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미 사전 작업을 이걸로 끝내놓는다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책 쓰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내가 책이 하나 나와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책을 본 사람들이나 혹은 책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저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좋은 세일즈맨이 되는데도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전략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닉네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 그거 온라인 세상에서 그냥 쓰는 이상한 문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름을 써도 좋기는 한데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을 매칭시킬 수 있는 뭔가의 핵심적인 단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블로그 마케팅이나 뭐 이것저것 사업적인 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가끔 그분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식할 수 없는 어, 이름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이 사람 누구지? 이러면서 저도 불안감이 들거든요. 그게 되게 그냥 이번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내 걸 그냥 뺏겨가려는 사람이 아닌가? 저조차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 특정한 닉네임을 써가지고 꾸준히 써서 유지해가지고 내가 이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모네타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마케팅을 하고 책을 쓰고 열심히 알려야 그 이름에 대해서, 나 이 사람 어디서 한번 들어봤어 라는 게 형성이 되고 제가 사업하는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을 정해가지고 꾸준히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플랫폼 걸쳐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다 똑같이 쓰는데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정말로 가치 있는 상품들은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했는데, 한 고객이 들어오면은 그 고객이 계속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강력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상품을 내 지인들에게 소개해주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쌓인 상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도 잘 되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판매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판매가 되려면은 그 당사자한테도 그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충분히 만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소개를 해줄 때, 이제 완전한 판매라고 보는 관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중심인물 방법인데, 살다 보면은 되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 관계들이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만나게 된 고객들이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죠. 저도 이러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험한 게 한 두 분 정도 계신데, 한 분은 세무사인데,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해드렸더니만, 그 세무사님이 자기의 지인 세무사님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런 게 또 있었고, 또 한 분은 필라테스 센터 원장님이신데, 그 원장님도 되게 만족을 하셔가지고, 자기의 지인 필라테스 원장님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소개가 들어오면, 제가 영업하기도 엄청 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둥지 탐색 방법도 이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은, 이거 최근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은, 우리 단톡방,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단톡방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회사 다니면서 자기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에 전혀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 영업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주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자라는 제안들이 와가지고, 두 군데 정도 지금 제가 들어가려고 했고, 뭐 이제 커뮤니티가 진행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실제로 잘 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강의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사업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면, 저를 찾아주시겠죠. 이것도 뭐 엄청 강압적인 영업이 아닙니다. 그냥, 나 아는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있어. 라는 그 약한 연대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뭔가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내가 아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 되는 세 가지 방식들은 진짜 생각을 해두고 전략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한 사람이 계속 다음 사람으로 추천해 주도록 만드는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되게 스피커야. 그러니까 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을 무척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잠재 고객들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기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염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고객을 찾는 건 금맥 탐색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금맥은 우연히도 발견할 수 있지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거의 사실 운의 영역에 가깝긴 한데, 그거를 확률을 조금 더 높이려는 노력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써놨습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노력들을 해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운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건데,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자기의 때가 됐을 때 조금 더 확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권련이라고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펜을 탁 꺼내가지고, 영업하는 상황에서의 눈길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영업 스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책 말고 제가 회사 다닐 때 배운 영업 스킬인데, 제가 회사일 때도 약간 B2B 영업을 해야 되는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엄청 세게 해야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 이사님이기도 했는데, 이사님이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냥 일상에서 터무니없는 일들을 계속 사진으로 찍어 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가면 그 어떤 행사에서 되게 신기한 것들, 그 크게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떤 되게 냉소적인 사람들 만나면, 야, 그게 뭐, 막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걸 계속 사진을 찍어 놓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업을 하러 갔을 때, 그 좀 스몰 토크 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진들을 그 상대방한테 보여주면서, 아, 나 이런 거 봤다고 뭐 이렇게 낄낄대고 웃더라고요. 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거 하나의 제스처 이후로 또 분위기도 되게 화기애애해지고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들이 있고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거 해놓냐면, 이거 말고도 나중에 더 개발을 하겠지만, 명함에다가 제가 그냥 연세대 출신이라고 그냥 박아뒀습니다. 이게 연세대 출신이 자기가 연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좀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연대 명함에다가 연대 출신이라는 걸 그냥 명백하게 박아뒀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연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한번 눈은 관심을 가져주고 연대 나오셨어요 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대를 안 나온 사람들한테도 좋은 학교 나왔네 라는 생각을 주지만 연대 이상 나온 사람들한테도 연대 정도 되면은 아 그래 좀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한테 연대 명함을 내밀어도 서울대 사람들도 아 그래 연대 정도면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써놓고 그리고 실제로 미팅을 하게 되면 저 예전에 춤을 좀 열심히 췄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그러면 관심이 이런 쪽까지 이제 대화가 넘어가게 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춤췄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막 옛날에 춤췄던 영상까지 보여드려요. 그러면 또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해지고 뭐 되게 호감형 인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좀 쓸데없는 소매시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제 기술들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그, 개인의 사생활과 사업을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실제로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삶과 일이 거의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당연히 고객들이 되고 고객들이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영업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워라밸? 이런 게, 워라밸의 구분이 되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게 재밌고, 일하는 게 그냥 사람 만나는 거고, 일하는 게, 내가 지금 내 삶을 영위하는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 상태가 되게 만족스럽게 하거든요. 이거 굳이 분리시켜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사업과 영업을 하게 되면 겪게 되는 일이라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영업을 잘하는 사람의 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사귀고 관계가 오래 가며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친구를 돕는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기적인 보상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준다. 온 세상이 친구고 다른 사람들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 결코 손해나 낭비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제가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 제가 하는 일들이 이 사업주님을 도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막 인스타그램이나 톡톡 이런 데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꽤 와요. 그리고 오면은 제가 진짜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만, 많이 시간을 쓰지는 않는데요. 30분이라도 전화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미리 찍어놓은 강의가 있으면 그걸 드린다거나 자료를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도 바라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저의 고객님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회를 주시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도움만 받고 슥 사라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이렇게 짜증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지 라는 그 내면에 제 스스로 그 다잡는 시간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걸 더 연습해야 되겠다. 그냥 돈만 받고도 슥 사라지는 사람들조차도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큰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담당하는 것보다 너무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도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소중한 교훈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필라테스 센터 원장님도 만나기도 하지만 강사님을 만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강사님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제 그 고객이 아니에요. 자기 센터가 없으니까 제가 뭐 마케팅을 도와주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님들이 그 자기 센터가 안 되고 하면은 자기네들 원장님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강사님들도 내가 되게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강사님들이 어느 순간 성장해가지고 원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 때부터 내가 이렇게 신뢰의 씨앗들을 많이 심어놔야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와인샵의 케이스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는 블로그 마케팅의 단가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와인샵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면 저를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를 이용해 주셨고, 블로그 마케팅을 맡겨주셨고, 이분이 저희를 또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을 계속 소개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오는 고객들을 내가 미리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걸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상품이 최상이라고 믿는 건 되게 중요한데, 경쟁 상대를 까내리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그, 뭐냐. 마케팅 하다 보면 흔히 이런 메시지에 현혹되긴 하거든요. 다른 데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짜쳐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영업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경쟁이 아니라 타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라테스 센터만 케이스만 보더라도, 음, 사실 운동을 하려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경쟁 센터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필라테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센터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어 우리 센터가 아니라도 다른 필라테스 센터에 넣는 노력들이 훨씬 더 먼저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운동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팩트이긴 하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 그냥 난 운동을 하던 그 습관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지내시는 거죠. 그게 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점을 좀 가지게 되면은 내가 봐야 될 거는 사람들의 운동하지 않으려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 옆 경쟁센터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네? 이걸 어떻게 하게 만들지? 라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번 구매한 고객은 당분간 구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번 구매한 고객들이 더 많이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객들에게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내용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제가 필라테스 센터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대행도 마찬가지고, 제 사업에 충분히 만족한 고객들은 꼭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만족시키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할수록 결국에 내 본질이 강해지고 사업 자체가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들이 한 명 한 명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 자체가 사업의 성공적인 열쇠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영업, 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데 뭐 책에 관해서거나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